안녕하십니까. 행복에 대한 입문 강의를 맡은 김봉규입니다. 네. 행복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인간은 행복을 원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건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사람이면 누구나 전부 느끼고 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하고 또 원하기 때문에 마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을 찾아서 끝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죠. 아니면 여러분처럼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네,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자신의 행복을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압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네,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사람들은 그냥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먹고 살 수 있고 가족들 건강하면 제가 그냥 편안하면 행복한 것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자,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는 실제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론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행복이 뭔지 잘 모르고 실제로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극단적인 불행을 당했다라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만 하지만 그냥 하루를 살아가고 별로 특별한 것 없는 하루의 생활을 매일매일의 생활을 그냥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행복을 잘 모르고 그리고 별로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정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전 세계 인구의 70%가 통계에 따르면 우울증에 걸려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 OECD에서 행복지수가 거의 꼴찌에 해당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니 또는 폭력이니 사회 갈등이니 불안이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라고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연히 행복을 원하지. 그럼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정확하게.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행복이 아닌 것을 마치 행복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미운 아기 오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안데르센의 동화에 보면 다른 오리들한테 머리가 크고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고 좌절해서 가출까지 하고 실제로 다른 곳에서도 천대받다가 어느 날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백조임을 알고 하늘로 비상한 오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선생님들은 이 동화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르쳐요.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남들이 너를 놀리든 놀리지 않든 열심히 너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지금은 네가 오리의 신분이지만 미운 아기 오리의 신분이지만 언젠간 네가 이 사회에 성공해서 남들에게 자신을 과시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백조가 될 거야.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 열심히 살아. 긍정의 심리학을 가지고 살아. 1000번을 흔들려야 꽃이 필 수 있는 거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니? 라고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결국은 너도 이 사회에서 멋들어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부추기고 있으며 그걸 곧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만약 이 아기 오리가 나중에 백조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미운 아기 오리는 죽을 때까지 불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일까요? 또 하나의 질문. 이 미운 아기 오리처럼 많은 그렇게 남들에게 왕따,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또는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던 그런 미운 아기 오리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청년 실업도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오리처럼 백조가 되지 못한다면 그럼 그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것이 비정상입니다. 반드시 백조가 되어야만 성공해야만 그것이 곧 행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가치라고 그 안데르센의 동화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진리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미운 아기 오리가 왜 불행했죠?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오리들이 근거 없는 차별을 했기 때문이에요. 당연하죠. 머리가 큰 것과 그 사람이 못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성적이 낮다라는 사실과 그 인간이 덜 떨어졌다라고 하는 가치는 다른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다라는 그 사실적인 차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라는 가치를 도출하면 그것이 오류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키가 190인 사람이 170인 사람에게 내가 너보다 키가 크니까 난 너보다 잘났어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멍청한 소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는 몸값과 사실에 해당되는 개인의 몸값에서 가치에 해당되는 개인의 인격을 대응시켜서 보기 때문에 티코를 타는 사람은 끝까지 티코적인 인격을 갖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벤츠를 타는 사람은 벤츠식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단순한 사실, 차이로부터 차별을 도출하는 그 오리들의 어리석음이 그 미운 아기 오리라고 불리우는 사실은 미운 아기가 아니고 그런데도 그 아기의 불행을 초래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두 번째 있습니다. 미운 아기 오리가 불행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분명히 자기 이외의 다른 오리들에게 있어요. 잘못된 사고를 한 것이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 미운 아기 오리가 자신의 행과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다른 오리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에 의해서 결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행복이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타인의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타인의 시선을 보내는 그 타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고 그르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이 사회에서 몸값과 인격을 동일시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행복한 존재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집단적 오류라고 합니다.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저도 성공하길 원하고 모든 인간은 성공하길 원해요. 그건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문제는 성공을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선생님들이나 친구들하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시험지에 답안을 쓸 때 말고 친구들과 허심탄회하게 술 한잔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너희들끼리 이야기하는 행복이 뭐니?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사는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과는 제가 보니까 한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첫째는 안정되고 고소득인 직장, 생계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행복할 거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다니? 아니에요. 두 번째, 그렇게 안정되고 고소득인 직장에 들어가면 그러면 나를 자극한, 내가 즐기고 싶은 거? 그게 먹는 것이든 노는 것이든 무엇이든 즐기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의 제약 없이. 그럼 그걸로 끝이니? 아니었어요. 세 번째, 백화점이든 길거리에 가든 무엇이든 내 눈을 자극하고 나의 소유욕을 자극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사고 싶다. 아무런 제약 없이. 그러면 진짜 행복하겠다. 그걸로 끝이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안정되고 고소득인 직장과 즐기고 싶은 걸 마음대로 즐길 수 있고 사고 싶은 걸 원 없이 살 수 있으면 사람들이 다 나에게 야, 너 진짜 폼난다 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백조가 된 미운 아기 오리를 보고 다른 오리들이 야, 너 정말 폼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싶고 부모들이 이렇게 우리 아들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싶고 사회에서 야, 저 사람 대단해 라는 소리를 듣고 싶고 소위 아이돌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아이돌이라는 단어의 그 원뿌리의 의미가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아이돌처럼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지요. 물론 거기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행복관에는 안정된 직업, 마음대로 즐기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 폼나는 인생을 살지만 절대로 남에게 간섭받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걸 사람들은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혀 자유가 아니고 그 반대의 것이지만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관이 이 5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걸 행복지수라는 이름으로 측정을 하고 있어요. 개인의 만족도가 결국은 이 5가지가 얼만큼 되느냐. 근데 이 5가지를 모두 해결시켜 줄 수 있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직장에서 돈이 나오는 거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남들에게 폼나고 그리고 내 멋대로 살 수 있어요. 돈을 원하면 행복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인간은 돈을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가 살고 먹고 사는 모든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은 교환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그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본을 절대화하면, 즉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행복지수 안에 들어있는 진짜 5가지 요소들을 절대화하면
결론은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직장에 취직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고 싶은 거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남들에게 폼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정 자기가 내 삶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존재가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행복은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을 행복과 동일시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다른 동화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나라 동화 가운데 햇님이 달님이라는 동화가 있죠. 그 동화에 보면 햇님이 달님이의 엄마가 떡을 팔러 시장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나타나죠? 호랑이가 나타나요. 예. 그래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고 산을 올라온 산 꼭대기에서 엄마에게 위협을 합니다. 당연히 떡을 주죠. 그리고 나서 또 다음 언덕에 가서 기다리고 그러다 나중에 결국은 잡아먹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동화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겠지 뭐 이렇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 호랑이와 엄마의 행동이 너무 어리석어요. 첫째, 호랑이의 행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호랑이라면 그 멍청하게 고개 하나 올라가서 그 땀 흘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떡 하나 뺏어 먹고 또 다음 고개에 올라가서 또 기다리다가 떡 하나 뺏어 먹고 계속 그렇게 떡 하나씩 뺏어 먹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현명한 호랑이라면 당연히 엄마 먼저 잡아먹고 그 엄마가 가지고 있는 떡들은 집에 가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고 싶으면 하나씩 꺼내가지고 그 데워 먹으면 되잖아요. 렌즈에다가. 근데 뭐하러 그렇게 고개 하나씩 가가지고 그 쓸데없는 고생을 하냐 이 말이죠. 두 번째로 엄마도 그래요. 첫 번째, 두 번째 고개를 넘어갔는데 호랑이가 나타나서 떡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면 아, 이놈이 또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다음 고개는 올라가지 말고 밑에서 잠을 자고 주막 같은 데서 그리고 다음날 해가 뜨면 올라가야죠. 근데 계속 올라가요. 이 이야기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왜곡된 행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복 지수로 표현된 내가 원하는 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돈이 내게 원하는 대로 있다면 사람이 느끼는 게 행복입니까? 행복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행복하다는 감정이에요. 행복하다는 감정.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낍니다. 근데 이 감정은요. 반드시 올라가고 내려오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과는 이렇습니다. 계단식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좋은 대학 가고 취직하고 그 다음에 승진하고 차 사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저 꼭대기에 행복이라는 태양이 있을 줄 알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행복을 만나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런 계단식의 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짜 길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바로 햇님이 달님이 엄마와 호랑이가 간 길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가면 행복감이 만땅이 되시죠. 그게 계속 가요? 한 학기 지나가면 리포트 쓰다 보면 도로 떨어집니다. 원래대로. 똑같은 행복감을 느끼려면 대학 졸업하고 좋은 곳을 취직해야 돼요. 그럼 또 만땅이 되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또 내려가요. 또 똑같은 행복감 승진하면 느끼죠. 또 내려가요. 그 다음에 연애하면 또 올라가지만 오래 사귀면 또 내려가죠. 깊은 얘기 나눠보면. 결혼하면 올라가지만 애 낳고 살다 보면 또 떨어집니다. 아파트 전세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람쥐 톱니바퀴처럼 계속 반복해서 인생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 행복감을 행복이라고 여기게 되면. 그러다 나중에 70, 80 되면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월드컵 경기나 그런 것을 보고 맥주 한 잔 마시고 통닭 하나 먹으면서 살다가 어느 날 밤에 그런 거 보면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어디서 태어나서 내가 지금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행복감, 앞에 있는 행복감을 하나씩 쫓아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다가 가는 게 그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햇님이 달님이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려면 반드시 떡을 지불해야 돼요. 떡이 그냥 하나만 있겠습니까? 송편도 있고 인절미도 있고 백설기도 있어요. 어떨 땐 시간이라는 떡을 지불해야 되고 돈이라는 떡을 지불해야 되고 그래서 한 고개를 넘으면 대학 가시죠. 하지만 대학 간다고 그 고개가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엔 취업의 고개가 있어요. 취업의 고개 끝입니까? 승진의 고개가 있습니다. 연애, 고개가 있고 결혼, 출산, 그 다음에 집 고개, 나중에 연금 걱정하는 마지막 고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호랑이한테 잡혀먹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으로 알고 살고 있다가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에 대한 첫 강의에서 이렇게 행복이 아닌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려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 이 전체 이야기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듣는 그 행복을 설명해 드릴 것이니까 잘 들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 행복이 아닌 행복감, 행복 지수로 표현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또는 햇님이 달님이의 엄마가 넘어갔던 그 고개들처럼 그냥 그렇게 무의미한 인생을 살다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행복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당연히 그 행복은 내 안에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강의를 앞으로 들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